자기 직장이 사실 너무 좋았지. 3시에 방학 때 공부를 하고 실제로 하면은 웬만해선 돈을 버는 것 같아. 왜 퇴사를 하느냐, 언제부터 결심했느냐, 재작년 여름에 책을 한 권 읽고 그 책이 뭐냐, 이 책을 추천하기가 되게 주저되더라고. 남 PD가 카메라에 등장했어. 얼굴 안 나오는 거 맞죠? 제 신분을 뭐 숨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제 얼굴이 이렇게 대놓고 나온 건 좀 부담스러워서. 여보, 여기가 어디야? 여기는 제주도죠? 왜 왔을까?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 왔죠. 제가 돈블리님들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8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사라는 걸 했습니다. 아니, 나랑 얘기해야지 누구랑 얘기해. 어색해요 지금. 자기가 퇴사를 뭐 하자 했던 거는 되게 오래됐잖아. 그러니까 뭐 마음을 먹는 건 이제 1년 반 전에 그치. 하남스타필드에서 그 부의 추월 차선을 맞아, 거기서 맞아, 사서 맞아. 읽고,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사실은 글 쓰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책이라는 걸 정말 안 읽었거든. 자긴 진짜 안 읽었어. 그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자기가 이거 읽어야 된다 해서 서점에서 사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진짜 거의 반절 이상 읽었단 말이야. 맞아. 나랑 루이를 스타필드 방치해두고 갑자기. 내가 이거를 왜 읽고 있는지 싶는데, 그때 진짜 그걸 읽고 진짜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. 근데 그때는 그냥 모든 직장인이 내 진짜 언젠간 퇴사한다, 그거였죠. 그냥 직장인 나였다면은 그냥 나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책 읽고 끝났을 텐데, 이제 실행력 있는 돈 많은 언니가 살다 보니까 퇴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했고, 어쨌든 1년 반 만에 그 퇴사라는 걸 하게 돼서 사실 신기해. 퇴사를 한 기분은 어때? 왜냐면 모든 직장인의 꿈이잖아. 이틀 됐는데 뭐 전혀 퇴사했다는 생각도 안 들고, 휴가 쓰고 놀러 온 기분인데 내일 우리가 올라가잖아. 원래라면은 출근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이 이제 지금부터 있어야 한단 말이야. 근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고 그냥 아무렇지도 없어? 없지. 압박감 정신 없지. 못 차렸네. 주식회사 연미솔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. 지금. 근데 내가 자기한테 그랬잖아. 나는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절대 자기는 퇴사할 수 없다. 자기 직장이 사실 너무 좋았지. 진짜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자기는 우선은 퇴근 시간이 항상 빨랐고 단축 근무 기간이 그래도 1년에 한 4달 정도 있었잖아. 제가 이제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했잖아요. 대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3시에 방학 때 그 시간 대비 자기가 페이도 되게 정말 막 뭐 삼성이나 막 그런 대기업처럼 막 보너스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가정이 뭐 잘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연봉을 있었고,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사실은 퇴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현실적인 건 그거였던 것 같아. 불안한 거지. 항상 내 이런 소득이라는 게 되게 불안정하고, 직장인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메리트들, 그러니까 직장 외에 메리트, 뭐 대출 같은 것도 그렇고, 어쨌든 직함이라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나를 대변해줄 뒤에 이제 그 직장이 보증 같은 걸 해주잖아, 한 개인을. 내가 근데 어느 날 진작에 말했잖아. 그냥 퇴사하라고.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거 있잖아.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야. 그 부의 추월 차선을 읽고서는 옛날에는 그 철밥통 같은 그 직장이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준 어떤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했거든.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거기에 각본이 써져 있는 것에 익숙해져서 결국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건데,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직장에서 벗어나는 게 자기라는 사람의 능력도 훨씬 더 커질 수 있고,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어, 사실은. 나도 사실은 이제 퇴사를 해도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는 내가 옆에서 자기를 봤을 때, 자기도 예전에는 자기 스스로를 그냥 장사꾼이라고 했잖아. 근데 자기는 장사꾼이 아니라 사업가가 항상 되고 싶어 했잖아. 작년에 한 여름부터는 딱 봤을 때 진짜 사업가가 됐다. 어떤 생각하는 거, 공부하는 거, 고민하는 거,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딱 내가 보고 이제 퇴사를 해도 되겠다라는 나도 그 믿음이 생긴 거지. 나는 되게 숨만 보는 사람이잖아. 너무 숨만 보지. 그러니까 난 되게 디테일한 걸 못 보고 그냥 큼직큼직한 거를 보고서 그냥 막 밀어붙이잖아. 근데 그 지난 시간 속에서 자기가 그 안에서 그 나무를 보는 역할을 사실은 되게 많이 해줬단 말이야. 난 나무만 보거든. 그치? 이 직장인은 숲을 보면 안 되거든. 그래? 왜냐면 일이 많아지니까. 저 위에서 딱 숲을 보고 자 이거 하자 하면은 우리 같은 이제 직장인 톱니바퀴들은 그 나무를 하나씩만 심으면은 되거든. 숲을 감히 보면 안 된단 말이야. 자기를 내가 그동안 봐왔던 자기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있어. 그러니까는 적어도 이 사람은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다. 우리가 이전 집에 살던 집을 팔 때도
집이 되게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계속 안 팔리고 있었잖아. 남들은 어떻게 뭐 부동산에 내놓고 뭐 하고 뭐 그냥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자기는 진짜 호갱노노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단지 사진 쫙 해가지고 올리고 카메라 들고 사진 찍고 나가서 우리 단지 알릴 수 있는 사진 이쁜 거 다 찍고 그다음에 자기는 거기다가 우리 아파트 단지의 좋은 점 거기다 싹 정리해서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아서 하잖아.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의 결과를 끌고 올 수 있는 행동을 나서서 하는 사람이다. 아, 되게 사업적 파트너로 되게 이 사람 괜찮다라고 사실은 내가 봤던 거지. 동마한 언니가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자기의 역할이 진짜 크긴 해. 내가 내 주도하에 이 채널을 운영했으면 결국엔 나도 하다가 진짜 뭐 올리다 말고 막 이랬을 텐데 사실은 자기가 옆에서 엄청 계속 푸시를 넣었지. 빨리 찍어야 된다. 이번 주에 또 찍어야 된다. 아버님이 자기가 그 시내 직장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셨잖아. 자기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 놀라실 줄 알았어. 근데 너무 감사하게 두 분 다 너무 흔쾌히. 지금 우리 아빠가 자기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거든. 그치? 근데 왜냐면은 아빠도 내가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. 그래, 내가 맞아. 돈을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아. 맞아. 어릴 때부터 나는 그냥 돈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돈을 벌기 위한 돈을 쫓는 행동을 하거든. 부정적으로 당연히 돈을 쫓으면 안 되는 거겠지만 긍정적으로 돈을 쫓으려고 하면 그냥 이거는 내 생각인데 공부를 하고 실제로 하면은 웬만해선 돈을 버는 것 같아. 돈 버는 방법을 몰라서 못 번 거지 알면 벌리는 게 돈이야. 근데 대부분 돈 버는 법을 공부를 안 해. 왠지 알아? 스크립티드 라이프를 살기 때문에.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럼 돈을 좋아하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티를 냈던 거잖아 사실은. 근데 그게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야.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게 되게 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잖아.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어서는 안 돼. 돈이 없어도 행복함을 이룰 수 있는 게 많아. 약간 이런 식으로. 그치. 물론 돈이 아니어도 행복한 거 많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. 나름 우리는 주변에서 사람 좋다는 평을 받으면서 사실은 살아왔던 사람인데 돈을 좋아하는 것과 사람이 나쁘고 좋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지. 내가 돈 얘기하다가 느낀 건데 이거는 좀 오늘의 주제랑은 다르지만 돈이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살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. 우리가 9시 40분 비행기를 예약을 해서 6시에 출발을 했는데 동탄에서 한남동까지 왔는데 자기가 신분증을 안 가져왔지. 우리가 차를 돌렸잖아. 어쨌든 우리가 동탄에 다 가서야 항공사랑 연락이 닿았고 신분증이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했잖아. 근데 어쨌든 그러는 사이에 나는 이미 항공권 취소하고 또 새로운 항공권 또 결제하고 이랬잖아.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면 그 상황 자체가 엄청 짜증나는 상황이잖아. 근데 말씀드리지만 비행기 티켓이 이번에 엄청 저렴했어요. 진짜 저렴했어요. 또 하나는 그렇게 하고 와서 공항에서 이제 자기가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온몸에 다 쏟았잖아. 내가 그것도 이번에 제주도 간다고 새로 사준 거잖아. 내 기준 되게 비싼 청바지야 그거는. 나한테는 무려 플렉진이라. 나는 그거 진짜 무슨 어디 로드샵에서 저기 압구정 이런 데서만 파는 건 줄 알았거든. 옛날에 진짜 왜 우리 엄마가 막 그렇게 항상 예민했던 게 그 돈에 대한 부분들, 그런 게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항상 예민했던 것 같아. 이제 자기는 나랑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. 나는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자기가 회사 다닐 때도 이렇게 휴가 내고 우리가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나는 그 시간이 되게 좋단 말이야. 그동안 내가 너무 사실 외롭게 혼자 막 일을 했잖아. 근데 이제 자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도 좀 괜찮고, 그다음에 또 뭐냐면 어제 자기 잘 때 밤에 새벽에 5시에 깨가지고서는 유튜브 그거를 보는데 어떤 분이 또 악플을 남겨놓잖아. 한 줄 악플을. 악플은 어디에나 있지. 정말 속상한데 그 와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이제 여보가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. 그동안은 그래도 본캐는 자기는 직장인, 부캐가 남 PD였는데 이제는 자기의 본캐가 이쪽으로 이제 오는 거잖아. 그러면서 나 이제 여보 있어 하니까 갑자기 그 악플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면서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. 근데 나는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알지? 나는 와이프의 일을 조금 뒷바라지 해주면서 루이를 케어하고 또 이제 집안일도 돕고 이런 거였잖아 사실. 근데 사실 내가 원하는 거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. 나를 밟고 더 한 단계. 그러기에는 자기 계단이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. 아니야 여보, 자기는 할 수 있어.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하기 전, 결혼하고 나서 쭉 사회적 위치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주도권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어떤 집안에서의 어떤 우위? 내가 딱 그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. 근데
지금 이제는 비교할 수 없게 지금 역전돼가지고 내가. 근데 내가 자기한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거기에 자격지심이 하나도 없잖아. 그거를 자격지심 갖는 남자가 난 이 세상에 있는지 몰랐어. 엄청 많아. 그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. 진짜 많아. 와이프가 잘 나가면. 정말 와이프가 잘 나가면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. 옷을 내가 안 산다고 하는데도 막 사주고. 차도 내가 안 바꾸고 싶다는데 자꾸 바꾸라 그러. 현실 와카남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의 모습을 내가 현실에서 다들 막 보여줬거든. 되게 좋은 설레잖아. 자기는 진짜 한결같이 나를 잘 응원하고 믿어줬고 결국에는 와이프의 배에 탔지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유튜브가 잘 된 걸 떠나서 그냥 내 개인적인 성장이 컸지 엄청. 그런 두려움은 없어. 그러니까는 이제 뭐 남편도 퇴사했는데 이제 막 만약에 뭐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? 근데 잘 안 돼서 진짜 0으로 가도 우리 둘이라면 그동안 기존에 하지 않았던 뭐라도 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라는 자신감은 사실 있어.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면 그때는 퇴사를 해도 되는 것 같아. 준비 없이 사실은 퇴사를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지.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뭐 와이프가 이제 돈 잘 버니까 퇴사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지난 1년 반 동안 자기와 같이 이뤄놓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. 나도 1년 반 동안 엔잡러로 살아온 거란 말이야. 사실은 자기의 투자처는 나였던 거지. 그치. 나한테 투자를 하고 퇴사를 한 거. 자기가 전에 한번 유튜브 콘텐츠로도 얘기한 적 있잖아. 사업하려면은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필요하다. 그걸 넘으면 일단은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업이 확장되는 건데 그 임계점을 넘기기까지는 성과가 없어도 어쨌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. 근데 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. 퇴사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걸 정말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뤄놓고 나가야 하는데 그 순간까지는 진짜 미친 듯이 해야 한다. 뭐 재테크를 한다든가 부업으로 내가 쇼핑몰을 하든 뭘 알바를 하든 일을 한다든가 준비하는 시간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다. 퇴사를 꿈꾸신다면 부의 추월차선과 언스크립티드는 꼭 읽으셔야 되고 어쨌든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물어보지. 뭐 왜 퇴사를 하느냐, 뭐 언제부터 결심했냐. 재작년 여름에 책을 한 권 읽고 그럼 그 책이 뭐냐 다 물어봤단 말이야. 근데 이 책을 추천하기가 되게 주저되더라고. 그 책을 읽는 순간 직장 생활하는 거는 약간 엄청 무의미한 일인 것처럼 그 책에서는 나오잖아, 사실은. 물론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. 직장 생활이 굉장히 의미 있고 직장으로 통해서 사실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. 조직 생활의 장점이 있지. 근데 어쨌든 그 책에서는 그런 직장 생활이나 어떤 짜여진 각본대로 살면 안 근데 된다라고 김순호 회장님도 하니까. 그래. 돈 벌 수 있는 건 사업밖에 없다고. 근데 그런 걸 추천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자기한테는 그 책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임팩트로 다가왔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사기꾼이 짓거리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. 왜냐면 우리도 읽으면서 얘 반은 사기꾼이다. 뭐 사실 이랬지. 사실 그런 게 다 항상 그런 경계에 있는 거지. 맞아. 근데 나는 사실은 올해 되게 많은 변화가 있잖아. 뭐냐면 자기 그 퇴사해서 나한테 붙지. 그다음에 이제 친정 부모님도 이제 내가 이제 모시고 올 거고. 되게 부담스러운 입장이지만 근데 우리도 진짜 보통 아닌 게 엄마 아빠를 이렇게 두 분 오셔서 편하게 쉬세요가 아니라 그럼 두 분이 오셔서 뭐 합시다 이런. 아직 젊으시니까. 사실은 3명의 사업 파트너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육아 파트너도 생기는 거지. Welcome to hell. 잘해보겠습니다.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. 목소리. 언니 한번 믿어보자. 안녕.